페이지 보시면 자, 오디하고 감귤. 오디, 감귤. 자, 먼저 오디 봐보세요. 자, 오디. 자, 오디 봐보시면 자, 본 목적물이 과실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디는 나무를 보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오디 같은 경우도 보험 가입을 즉 내년도 오디를 우리가 언제 보험 가입을 하냐면 2022년 11월에서 12월 초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언제 끝나냐면 오디도 우리가 오디 수학 초봄에 하죠. 오디 여름 대기 전에 하잖아요. 오디 같은 경우도 2023년 우리가 오디를 언제 하냐면 5월 31일 끝내버려요. 오디는. 근데 오디는 우리가 수학 종료 시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결실 완료 시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오디는. 수학 종료 시점 쓰지 않아요. 오디를. 이 5월달 있잖아요. 이때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실 완료 시점. 그래가지고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얘도 해를 넘어가요. 해를. 결실. 오디에서 결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결실. 결실. 자, 그 다음에 감귤 봐봅니다. 귤. 감귤. 자, 귤은 봐보시면 일단은 보험의 목적물이 보험 목적물. 자, 우리 과실이 있죠. 과실. 그리고 감귤도 뭐예요? 감귤도 나무 가입합니다. 나무 가입하는데 우리 귤 같은 경우에 자, 보험 가입을 한번 봐볼게요. 감귤은 제가 4월달에 가입한다고 4월달에. 그러면 2022년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 4월달에 저희가 감귤을 보험 가입을 합니다. 이 4월을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락이라고. 가락. 지금 감귤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물론 좀 빨리 나오는데 우리가 노지 감귤 같은 경우에 거기가 이제 지금 나오죠.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감귤을 언제 끝내버리냐면 보험을 11월 30일 일단 끝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귤은 겨울에도 나오죠. 겨울에도 우리가 귤나무에 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어때요? 귤이 얼어버릴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자, 너희들이 겨울 감귤이 피해가 뭐예요? 보장을 받으려면 별도로 가입하라고 해요. 별도로. 계약자는 선택하라고. 그 계약자는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겨울철에 얼어버릴 것이 염려되면 당신이 별도로 뭐 해라? 특약으로 가입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특약 기간이 언제부터? 또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 겨울 동상에는 12월, 1월, 2월 우리가 겨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언제까지요? 2월 말까지. 이게 이제 다 해를 넘어간 거죠. 여기는. 즉 이듬해요. 이듬해. 그러면 방금 3월달 이 발화기 때 가입을 해서 11월 30일까지 끝나는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얘가 주계약이 되는 거예요. 주계약. 즉 주계약은 4월부터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그리고 또 연결해서 겨울 동상의 특약은 12월 1일부터 있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그럼 어쨌든 간에 얘는 우리 뭐에 대해서 지금 보험 기간이에요? 과실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그죠?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포도하고 복숭아에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란 특약이 별도로 하나 더 있었잖아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이. 그죠? 자, 우리 감귤에도 추가 보장을 하나 더 해줍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포도하고 복숭아는 수확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영어로 썼지만 얘는 수확량 감소를 안 한다 그랬죠. 아니 수확량 조사를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영어를 쓰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과실 손해보장이잖아. 얘는 수확량 보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과실 손해 뭐라고 나왔어요? 추가 보장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얘는. 즉 포도 복숭아와 똑같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같은 개념이야. 근데 얘는 갖다 용어가 과실 손해 추가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물론 얘도 특약이죠. 특약. 근데 보험 기간은 이 주계약하고 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과실에 대해서 10% 더 주니까, 추가 더 주니까. 그래서 발화기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11월 30일. 그리고 겨울 동상의 특약은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 나무, 감귤 나무가 또 있어요. 근데 감귤 나무는 언제부터? 자, 이때부터. 여기. 감귤 나무, 이 발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얘는 언제까지 쭉 가냐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2월 말까지.
이 감귤 나무의 보온기간. 가라기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다? 2월 말까지. 감귤의 보온기간.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가 제가 정리를 글로 써보면, 글로 그대로 써볼게요. 이 과실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과실이 세 가지잖아요. 보장이. 즉, 주계약에 대한 과실 손해보장이 있고요. 주계약에 대해서. 그럼 두 가지가 이제 특약이에요. 특약이 있는데, 즉, 특약이 있어서 먼저 과실 손해 뭐가 있습니까? 추가보장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요? 겨울동상해. 겨울동상에 대해서 계약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겨울동상에 과실 손해보장 있잖아요. 이렇게 과실에 대해서 세 가지. 자, 보험 기간은 우리 4월달 가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언제까지? 그해 11월 30일까지. 근데 추가보장은 기간이 둘이 똑같다고요. 기간이. 이제 특이하게 겨울동상에는 언제부터다?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나무의 기간은 길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다? 나무는 즉 가라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감귤은 일단 과실은 세 가지. 즉 주계약, 그 다음에 과실 손해, 추가보장, 겨울 동상해. 그 다음에 나무. 됐나요? 복잡하죠. 자,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해서 119, 120, 12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잖아요. 자, 보시면 자,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용어를 일명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종합가수라고 종합가수. 용어를 그래요. 종합가수. 그러면 그 전에 배웠던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걔네들은 또 별도로 우리가 그냥 과수 4종 이렇게 용어를 많이 이제 호칭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과수 4종이라는 것은 방금처럼 사과부터 시작을 해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럼 얘들은 우리가 이제 무슨 방식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냐면 얘들은 저가전 종합위험 상품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이 얘들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그럼 나머지 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 우리가 종합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종합가수가 몇 개가 되냐면 15개 품목이 되는 거예요. 즉 포도부터 시작해서 복숭아까지. 그럼 이 종합가수 방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장 방식이 종합위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것은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을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애가 있는데 그 애는 딱 누구 하나만 복분자만 병충해를 보장해준다. 아니 복숭아만. 근데 이것도 모든 병충해가 다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세균, 구멍병만 보상을 해준다. 그 의미예요. 그럼 나머지 품목은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다시 방금 우리가 보장 방식을 크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즉 이 애들은 나중에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떨어지면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수확감소 방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즉 수확량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량은 수확량인데 그 이에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비가림 과수 수확감소 보장이에요.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수확 전에만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해서 수확 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를 아예 못한 그 과실의 특성상 그 얘들은 갖다 용어를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과실 손해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15개 품목을 좀 저희가 나눠보면 이 과실 손해보장 방식으로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게 누구누구라고 그랬냐면 감귤하고 오디라고 했어요. 얘들은 뭐 한다? 수확량 조사를 못한다. 그 다음에
수학 전에는 종합이고 수학기 이후에는 특정형 방식으로 보장해주는 개가 누구냐면 복분자하고 무화과예요. 복분자하고 무화과.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품목이 방금처럼 누구냐면 포도하고 대추하고 그 다음에 참다래입니다. 여기서 보지 않는 애들은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추가로 보험금을 더 주는 품목들이 있어요. 추가로 보험금을 더 주는 거. 그 추가로 보험금을 더 주는 애들이 누구냐면 즉 포도하고 복숭아예요. 그리고 감귤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기본 보험금에다가 서비스를 더 주는 겁니다. 그 서비스를 더 주는데 포도와 복숭아는 용어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감귤에서는 과실 손해 보장 추가, 즉 과실 손해 추가 보장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얘는 이제 수확량을 잘 못하니까 얘를 갖다가 과실 손해 추가 보장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 추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품목 중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보험 가입을 언제 한다고 그랬냐면 전년도 12월달, 11월 말에서 12월달에 가입을 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 11월에서 12월 초에 가입을 해요. 그럼 이날을 갖다 우리는 이제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보험이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해를 넘어왔어요. 즉 이듬해야, 이듬해. 즉 수학을 종료한 시점에 보장 종료를 합니다. 근데 이 이듬해 매달 것은 그 수학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수학기. 그럼 수학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를 넘어가는 품목들 대부분이다. 다 해를 넘어가. 근데 해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해 가입해서 그해 끝나는 애들이 누구누구라고 표현했냐면 밤, 대추, 그 다음에 호두 얘들이에요. 이 밤, 대추, 호두는 밤은 다 언제? 그러니까 다 4월달에 가입한다고요. 그럼 4월달을 우리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라기라고 해요. 바라기. 그래서 바라기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밤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날 끝납니다. 대추도 10월 31일 날 끝납니다. 호두는 9월 30일 날 끝납니다. 대신에 대추는 이 바라기란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앞에가 신초 바라기란 용어를 씁니다. 이 애들은 뭐예요? 그해 가입해서 그해 끝나요. 이듬해란 말이 없어요. 얘들은. 이듬해란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감귤에서도 계약 체결은 24시간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감귤도 보험 시작을 바라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감귤에서도 바라기. 즉 감귤도 우리가 보험 가입을 4월달에 합니다. 4월달 가입해서 걔는 주계약이 11월달에 끝나요. 그리고 나서 동상해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애가 또 누구냐면 바로 이 참다래 품목이에요. 참다래. 참다래는 보험의 목적물이 세 가지라겠죠. 과실, 비가림 시설, 나무. 근데 얘들은 보험 시기를 언제 가입하냐면 6월에서 7월 달에 가입한다고. 7월에 가입한다고 딱 머리에다가 해놓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 7월 달을 시기를 꽃눈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갖다가 보험 시작을 꽃눈 분화기부터. 즉 꽃눈 분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 종료 시점 다음 연도 11월 30일. 근데 비가림 시설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6월 30일. 나무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6월 30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봐보시면 대부분이 다 해를 넘어갔잖아요. 해를 넘어갔어요. 해를 넘어가고 거기가 다 수학 종료 시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수학이 끝나는 시점에 보험 종기에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수학 종료 시점이 아니라 수학 개시 시점으로 끝나는 애가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유자. 유자는 수학 종료 시점이 아니라 수학 개시 시점에 끝내버려요. 근데 그 시점이 10월 31일. 그 다음에 오디도 수학 종료 시점이 아니라 결실 완료 시점. 오디도. 결실 완료 시점에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오디도. 그래서 결실 완료 시점에서 오디는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영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비교해 놓을게. 바로 누구예요? 이 복분자하고 무화과. 복분자 무화과도 언제 다 보험 가입한다고요? 전년도에. 11월 12월 달에. 근데 다만 복분자는 수학을 시작하는 시점이 6월 1일이에요. 근데 무화과는 8월 1일이에요. 근데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에 수학이 끝납니다.
무화과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 날 수확이 끝납니다. 수확 개시 이전, 수확 개시 이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수확 개시 이전에는 얘는 무슨 방식으로? 종합위험 방식으로. 수확 개시 이후에는 특정위험 방식. 강풍, 태풍, 우박만. 수확 개시 이전에는 종합,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해요. 그럼 나머지 이 복분자 무화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이 보험 전 기간 동안에 다 무슨 방식이에요? 종합,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방식, 종합위험 과실치 손해보장 방식, 종합위험 비관인가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종합,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하고요? 복분자 무화과만 수확기 이전, 수확기 이후로 나눠서 보상하는 재해가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험 기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보험 기간 안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야지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보험 기간이 지나버리면 절대로 보험 처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 그 기간 안에 보상하는 재로 뭐예요? 사고가 나야만이 어때요? 보험금을 주니까. 얘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일단 큰 타이틀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있냐 없냐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을 언제 당해년도에 가입하냐 당해년도 이후에 가입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나무 했었잖아요. 나무도 어때요? 우리가 가수가 다 나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고. 일부 품목은 나무 보장 안 해줘요. 그 나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애들이 누구였어요? 밤, 대추, 호두, 그 다음에 오디, 복분자, 오미자. 이 애들은 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나무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무는 나머지는 다 보험에 가입을 하죠. 근데 나무의 보험 기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가 1년이에요. 근데 참다래는 나무의 보험 기간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뭐예요? 6월 30일까지. 그다음 감귤도 자 4월달 즉 바라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그다음에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은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시면 돼요.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경작불능을 보장을 해주는 애가 누구다? 복분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여러분이 어디까지 지금 왔냐면 121페이지에 4번까지 지금 오셨어요. 121페이지. 즉 강귤에서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과실손해 추가보장은 개체 입사시에서 11월 30일까지 즉 주계약으로 같이 연결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다번에 보험 가입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장의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해라. 당연히 뭐예요? 우리 수확감소 보장에도 보험 가입금액이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리고 만원 단위 미만 절사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입수확량. 즉 보험 가입에 제가 지금 포도를 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포도를 10,000kg 보험 가입해요. 1kg에 1,000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1000만원이 나의 뭐가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이다.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게 보험 가입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나무는 가입한 결과주수 곱하기 한 주당 가입 가격. 자, 이 나무는 우리가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 했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나무는요. 즉 포도를 내가 몇 주? 300주 보험 가입한다. 한 주에 3만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 900만원이 뭐가 된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즉 결과주수 곱하기 한 주당 가격 똑같아요. 포도는. 근데 3번에 자 비가림시설 보험 가입금액 거기다 별표 해놓으시고 자 우리 비가림시설도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죠. 누가? 포도, 산다래, 대추. 그러면 그 비가림시설을 내가 보험 가입해야 되겠죠. 자 비가림시설을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비가림시설은 종류가 3가지라고 그랬어요. 방금 누구누구? 포도, 대추, 그 다음에 자 참다래. 자 얘들을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고요. 했을 때, 자, 만약에 얘들, 자,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비가림시설 면적이. 근데 얘들을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 1제곱미터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자, 2만원이 들어갑니다. 1제곱미터에. 다니면 설치비가.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라고. 했을 때, 봐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글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비가림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은 비가림 시설의 단위 면적 땅 시설비 곱하기 비가림 시설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의 최소 80%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130%까지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3단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약자가 알려준 금액으로 산출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자, 포도하고 대추는 지금 이렇게 산출된 금액 이거 있잖아요. 이거 즉 1000 곱하기 2만 이 금액에 최소 80%에서 최대 130% 이내에서 보험 가입하세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 글귀를 때려 넣어보면 그럼 우리는 이 말 비가림 이 말 즉 시설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설치비 이 용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조달가액이라고 용어를 표현합니다. 즉 설치하는 비용, 신축 비용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재조달가액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용어를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재조달가액의 최소 80%에서 최대 130% 이내에서 뭐 해라?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하세요. 그 말하고 똑같겠잖아요. 알겠죠? 그럼 시험에는 자 이렇게 조건을 물어봅니다. 시험에는 이 조건을 그대로 주면서 이 조건 즉 1000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에 2만 원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뭐라고 나와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반대로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몇 프로예요? 80%. 그죠? 1000 곱하기 2만 원에 대해서 최소가 몇 프로다? 80%예요. 그럼 28에 16, 1600만이 뭐가 된다고요? 최소 보험 가입 금액. 그럼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1000제곱미터 2만 원에 최대니까 130%. 1.3 하니까 2천만에 2600만 원이 뭐가 된다? 28에 16 맞죠? 최대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시험 출제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 구하세요. 최대 보험 가입 금액 구하세요. 이렇게 시험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하고 같은 비가림 시설이라도 포도하고 대추는 이렇게 구한다고. 근데 참다래는 이렇게 안 구한다. 참다래는 계약자한테 물어봐요. 이 비가림 시설 얼마 들어갔어요? 5천만 원 들어갔어요. 네, 알겠어요. 바로 뭐가? 이 5천만 원 뭐가 된다고요? 5천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했다? 계약자가 알려준 금액으로 보험 가입하세요. 즉 계약자의 고지사항으로 그대로 보험 가입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참다리를 보험 가입할 때 뭐하러 굳이 이렇게 130%를 가입을 할까? 자, 이 80%를 가입한다는 것은 뭐 하게 됐어요? 결론은 보험료 때문에 긁었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나는 가입 금액을 줄이는 거죠. 뭐 사고 났을 때 나는 대신에 보험금을 조금 받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130%를 뭐하러 보험에 가입하지? 그것은 결론은 뭐예요? 사고가 났을 때 가격이 오를 것 대비해서 미리 많이 가입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1제곱미터 2만 원이었어요. 가입할 때. 자, 제가 지금 현재 뭘로? 포도를 보험에 가입했다 해봐요. 그럼 포도의 우리가 보험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2023년 포도는 최고 기간이 언제다? 탱글탱글해요. 10월 10일. 자,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험 기간. 자, 이때 내가 보험 가입해놨어요. 그럼 이때 보험에 가입할 때 비가림설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럼 1제곱미터에 2만 원을 보험 가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을 만약에 몇 프로로? 80%만 했다. 보험 가입을. 그럼 지금 이때 보험 비가림설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겠어요? 1600만 원을 지금 보험 가입해 놨다는 소리잖아요. 80%니까 28에 16, 1600만. 자, 사고 났어. 7월 20일 날 뭘로? 태풍으로 사고 났어요. 피해 입었어요. 전손이에요. 자, 전체 피해 일어났어요. 얼마? 1000제곱미터 피해 다 발생했어요. 근데 이때 복구하려고 봤더니 1제곱미터에 만약에 3만 원이야. 가격이 엄청 올랐어.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에서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자가 이제 그럼 이거 손해를 발생하려고 했더니 봐봐. 그러면 이 계약자가 피해 입은 거 손해액이 얼마냐면
자, 1000제곱미터 다 피해 입었죠? 복구하려고 했더니 1제곱미터 3만원이에요. 자, 소라가 얼마야? 3천만원 피해 입은 거. 보험회사 3천만원 절대 안 주겠죠. 얼마 한도 내주겠어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주겠죠. 그럼 보험금은 당연히 원래는 이제 보험금 구하는 공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즉 2,900만 원 하고 뭐하고 1,600만 원을 비교해서 작은 걸 주거든요. 이때 보험금이 얼마밖에 안 나가냐면 1,600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계약자는 보험 가입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로 보험 가입을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계약자가 자 풀로 가입해놨어. 보험 가입 1,600이 아니라 130% 가입해놨어. 그럼 130% 얼마예요? 자, 2,600을 가입해놨어. 보험 가입. 그럼 이때 만약 이 조건일 때도 우리가 당연히 손해액은 3천만 원이니까 2,900하고 그 다음에 얼마하고 비교하냐면 2,600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때는 보험금 2,600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험 가입을 2만 원 했는데 3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튈 일은 거의 없죠. 많이 올라봤자 뭐 한 30%? 뭐 여기가 26,000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26,000원. 그럼 봐보세요. 26,000원? 풀로 했을 때. 자, 여기를 이제 26,000원 한다, 기억다. 그럼 우리가 내 손해액이 자, 26,000원이니까 얼마? 내 손해액이 2,600만 원 내 손해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액에서 2,6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100만 원 빼고 오면 2,500만 원 하고 뭐하고 2,600만 원 비교해서 작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2,500만 원 내 보험금 다 나가는 거예요. 왜? 보험 가입을 풀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 결론은 이유는 뭐냐면 130%까지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사고 당시에 재조달가에 가격이 오를 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해놓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고 당시에 가격이 오를 거 대비해서. 근데 그래도 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또 그러신 분들은 보험 가입을 얼마로 하는 거에 줄여서 80%로 줄일 수 있다는 거. 계약자의 선택사항인 거. 어쨌든 간에 자, 이 부분은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어요. 이미. 시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최소 보험 가입금액 구하세요. 최대 보험 가입금액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교재 봐봅니다. 121페이지에서 거기 3번에 특히 비가림 시설. 자, 이 부분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보험료는 방금 우리가 1교시 때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즉, 122페이지까지 똑같아요. 1교시 때 했던, 우리 저가전 종합에서 했던 그 보험료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 보험금 구하는 공식 한번 가보세요. 자, 얘는 수학감소죠, 수학감소. 즉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주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이름도 수확감소 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확감소 보험금은 자 우리가 복숭아는 별도로 보험금 구하는 산출식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복숭아는. 왜? 병충해를 보장하니까. 그래서 복숭아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자 일단 복숭아는 보험의 목적물이 3가지라고 했어요. 일단은 2가지. 과실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복숭아는. 보험금이 2가지 나오겠죠. 그러면 과실에서는 우리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우리 감귤은 추가 보장 하나 더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통약관에서 주는 즉 수학감소 보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하나 더 준다고 했잖아요. 그 서비스 하나 더 주는 용어를 갖다가 뭐라고 되냐면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이라고 용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추가보장. 보험금이 3가지예요. 수확감소 보장도 해주고 수확량 감소 보장도 해주고 나무 손해보장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 보험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확감소 보험금,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 나무 보험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가봤더니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일명 줄여서 가피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가피자. 근데 이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얘는 서비스로 10% 더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기에 발생한 이 피해에다가 10% 더 준다고.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더 줄게. 그래서 추가보장인 거예요. 추가보장.
근데 이제 PL 구하는 공식은 같아요. 이 PL 구하는 공식은. 둘 다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자, 평소 및 평, 평소 및 평. 분모가 평년 수확량 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그래서 평소 및 평, 평소 및 평 계속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세균 구멍병을 보장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분자에다가 플러스 해줍니다. 분자에다가 병충해 감수량을 해줍니다. 근데 이 병충해 감수량이 뭘로 인한 거?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것을 여기다가 올려준다 그 말이에요.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거. 그러니까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러는 거예요. 자,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예요. 보험 가입할 때. 그리고 자요. 평년 수확량이 10,000kg.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자 1,000,000원이라 할게요. 1,000,000원. 자, 1kg 했고, 그 다음에 자, 자기 부담 비율. 자,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자기 부담 비율이 자, 20%형을 가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수확량 조사 얘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수학기 때. 수학기 때 우리 집에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전체 걷어들인 수확량이 자, 6,000kg가 나왔습니다. 6,000kg? 그리고 이 수확량에 있잖아요, 우리. 이 수확량에는 자, 세균 구멍병 먹은 애가 있었어요. 세균 구멍병 먹은 거? 세균 구멍병으로 인해서 병충해 있잖아요. 병충해 먹은 수확량이 있었는데 얘가 자, 500kg가 있었어요. 500kg. 그리고 자, 잡초가 많았습니다. 잡초가. 자, 잡초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걔가 몇 킬로 있냐면 300kg가 있었어요. 자, 이런 거.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해봐요. 자, 오시면 자, 우리는 보험금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수확량 감소 보험금이 있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수확 감소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다. 그럼 저 공식에 의해서 우리 이제 PL을 구하면 되겠죠. PL은 자, 예. 자,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예요. 자, 10,000kg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량이 6,000kg라고 했어요. 6,000kg. 자, 그 다음에 우리 잡초 미보상 감수량 얘는 보상 안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에 자, 병충해 감수량 500kg는 우리가 더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500. 그럼 얘가 PL이. 그럼 얘가 PL이 얼마겠어? 4,000. 얼마예요? 자, 4,000kg. 3,500. 2,700? 아니, 3,700? 맞나? 37% 맞아요? 4,000. 4,500. 아니, 4,200? 42%? 맞나요? 42%. PL 의미가 42%라는 소리죠. 그죠? 42%. 그잖아요? 그럼 PL이 42%야. 그러면 자, 수학감소 보험금. 보험 가입금액 1,000,000원 곱하기 PL 42%. 그 다음 자기 부담 비율 20%, 0.2. 하게 되면 얘가 얼마? 22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학감소 보험금.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준다고. 뭘 더 준다고요?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을 하나 더 준다고. 그럼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곱하기 자, 피해율이 42%였잖아요. 42%에 대해서 10% 더 준다고요. 그러면 얘가 42만 원. 40 맞나? 맞은가요? 맞은가? 맞아요? 맞나 안 맞나? 이것도 안 맞으면 또 틀리니까. 맞아요? 10%?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 계약자한테 복숭아 보험금이 얼마가 나가냐면 220만 원 플러스 42만 원에서 총 262만 원이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복숭아가 아니고 얘가 만약에 자두였어? 그럼 자두였다면은 얘가 산출이 좀 달라져. 얘 자두는 뭐가? 병충해 보상 안 하니까. 자두.
그리고 자두는 뭐예요? 또 이 수학량 감소 조합량도 없어. 근데 복숭아는 좀 더 좋은 거예요. 좀 특히 더 보상이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산출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 병충해 감수량을 보장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병충해 감수량을 보장해 주는데 모든 병충해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딱 한 개만 해준다고. 반드시 세균, 구멍병 이것만 해준다고. 여기가 똑같은 조건인데 탄저병 병충해 감수량 그러면 걔는 뭐예요? 걔는 보상 안 해준다. 탄저병이라고 나와버려. 세균, 구멍병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복숭아에서는 딱 한 개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병충해. 세균, 구멍병.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뭐는 복숭아는 보험금을 구하고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가보면 우리가 일단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가피자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피해를 구하는 공식이 달라져. 즉 피해율에서 복숭아만 병충해 해주기 때문에 병충해 했지만 나머지는 병충해가 없는 겁니다. 그 봐보시면 거기에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의 오른쪽 가보시면 보험금은 가피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부담입니다. PL은 평수 및 평으로 끝나요.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뭐예요? 아니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걸 똑같아 나머지는. 즉 병충해 감수량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가 말 그대로 뭐예요? 수학감수예요. 수학감수. 수학감수. 즉 이거요. 우리 집에 원래 10,000kg 수확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수확을 해보니까 6,000kg 밖에 안 나왔네? 그럼 몇 킬로가 줄은 거예요? 4,000kg 줄었네? 돈 주세요. 이게 바로 수확감수 보험금입니다. 그런데 이 4,000kg 줄어드는 원인을 봤더니 즉 보상하는 손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줄었으면 4,000kg 다 보상해 줄게. 근데 그 4,000kg 중에서 1,000kg가 뭘로 인해서 줄었다? 잡초로 인해서 줄었다. 이건 보상 안 해줄게. 그럼 이 1,000kg가 다 영어가 뭘로 들어간다고요? 바로 여기 이 미보상 감수량으로 빠져버린다. 보상 안 해주겠다. 이 구조예요. 이 구조. 다 똑같아. 놀래. 10,000kg 수확이 될 줄 알았는데 6,000밖에 수확이 안 됐네? 4,000kg 줄게. 수확이 줄었네? 돈 줄게. 수확감소 보험금. 그래서 구조가 뭐야? 평년 수확량분의 방금 10,000kg분의 10,000kg 마이너스 방금 뭐예요? 자, 평년 10,000kg 마이너스 이 구조 6,000. 자, 우리 미보상 1,000kg 빼줘. 자, PL 몇 프로 주겠다? PL 30% 줄게. 그 구조라고. 이 원리야, 이 보험금 구조. 수확감소 보장이라는 그 뜻이. 수확량을 보장해줄게. 그 의미예요. 수확량. 수확이 줄어든 거 보장해줄게.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조금 더 이렇게 저기 하니까 이 보험금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더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